가는 중 Whoa, We don't give a what, we don't give a what about the groove 바퀴 달린 좁은 방 감성의 시작은 나의 손끝으로부터. Feel the emotion. 니콘 제뎁시. Some days are hectic. It gets hard to think about anything else. But by slowing down and taking time to look around, I discover new moments in the world around me. The atmosphere, the light, the colors, taking in every last sensation, making them something to remember, communicating it all with the flick of a dial. Transforming fleeting moments of beauty into special images that will last for years to come.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니콘스쿨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이재용 작가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눈에 들어오는 인물사진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인물사진에 대한 저의 첫 번째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사진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이나 배우게 된 것들, 그런 소소한 팁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고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많이 부족하지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인물 사진을 찍는 이유는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즐겁게 하는 작업하는 과정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풍경이나 제품 사진과 비교해 보면 이제 제가 저의 해석에 따라 인물들을 이제 제 방식대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교감과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인물 사진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요. 저에게 인물이 주는 인물 사진은 항상 흥미와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이 주는 영감이나 그런 것을 느끼면서 이제 항상 좀 배워가는 자세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진을 찍는지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제 작업은 되도록이면 이제 제 표현과 인물의 심리 묘사에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선명한 얼굴의 표현과 행동 묘사에 중점을 두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인물 사진을 이제 촬영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인물 사진의 장르는 좀 다양하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필 사진 장르의 이제 인물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소개해 드리자면 첫 컷의 중요성과 자극적인 제 아이덴티티를 살려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인물을 해석하는 것, 그리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인물들에 접근을 하고 그거를 고려해서 이제 어떤 장비나 이런 사용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관한 이야기, 뭐 그런 에피소드들을 좀 섞어가지고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컷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컷이라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 작가님들이 많이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굉장히 좀 클래식한 그런 조언인데, 제가 첫 컷은 이제 사실 신뢰감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 만났을 때 그분들과 작업을 하면서 경계를 풀어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저를 경계하지 않게끔 긴장을 풀게 하는 그런 것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프로필 작업을 하는 그런 작가님, 인물 사진을 좀 촬영하시는 그런 작가님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숙제이자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첫 컷이 잘 나왔다고 해도 사실은 그 다음에 안심하지 말고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양을 키우는 이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좀 갈고 닦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샘플 사진을 먼저 쉽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분은 배우분이시고 굉장히 잘생기셨죠. 네, 저한테는 연기자분으로서 이제 조폭이나 깡패 혹은 뭐 변호사 혹은 변호사는 아니고 형사, 조폭이나 형사에 관련된 그런 그 역할로 캐스팅이 되고 싶다.
이제 그런 그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자기는 만들고 싶다라고 이렇게 의뢰를 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그에 맞춰가지고 사진 작업을 해봤는데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보면은 처음에 딱 찍었을 때 이렇게 나왔는데 인물 사진으로는 나쁘진 않은데 지금 의뢰를 주셨던 그 조폭이나 형사 같은 이미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죠. 예, 오히려 뭐 갬블러라든지 뭐 약간 그런 이미지하고 맞아서 사실 잘은 나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미지하고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원인을 좀 살펴봤더니 일단은 스타일링이 너무 세련되셔가지고 대부분 형사나 뭐 그런 분들이 이런 스타일링을 하고 계시진 않으니까 그래서 좀 다른 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명이나 이런 세팅도 좀 바꿔서 진행하는 건 어떻겠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에 맞춰서 이제 순순히 이렇게 해주셨고 이제 결과는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이미지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어서 이제 좀 더 진행을 해봤는데 왼쪽 사진이나 오른쪽 사진처럼 그 전에 보던 그런 흑백 사진하고 좀 다르게 인상 자체가 좀 더 우리 형사나 뭐 그런 건달 조폭이 사실 경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 좀 더 경력직의 형사 같고 좀 더 고위직의 뭐 경찰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을 담고 싶어서 조금 깊이 있게 톤 앤 매너와 이제 그 피부 텍스처 이런 것들을 좀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전 그런 이미지하고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전 이미지는 아무래도 조금 현장직 같은 느낌이 좀 들었고 또 이제 다음 이미지로 봤을 때는 좀 더 연륜이 좀 있는 느낌의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어 드려서 결과적으로 저도 좋아하는 사진이 되었고 이렇게 의뢰를 주신 이 배우분도 잘 사용하신 이미지라고 이제 돼서 성공적으로 촬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진은 인터뷰 사진을 촬영을 한 건데요. 네. 기존에 제가 이 배우분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영화나 드라마라든지 스틸 사진만 이제 뭐 평소에 촬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가 그때 그 스틸 사진 같은 경우는 계속 따라만 다니면서 몰카 찍듯이 그냥 조용히 그냥 찍고 빠지고 뭐 별로 대화나 이런 건 소통은 전혀 없는 촬영이거든요. 근데 뭐 좋은 기회로 저에게 이제 인터뷰 촬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았는데 아무래도 처음이고 하다 보니 저부터도 중압감도 좀 있고 떨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었고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처럼 많이 떨렸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일단은 세팅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첫 컷을 이제 왼쪽 사진처럼 이렇게 좀 날려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는 한 4장 정도 먼저 이렇게 탁탁탁탁 찍고 이제 확인을 했는데 첫 세팅이 아무리 뭐 노출을 맞춘다고 해도 뭐 그렇게 좀 나오지 않았고 조명이 세기가 너무 밝아서 조금 밝게 찍힌 사진으로 좀 나와서 제가 조금 바꾸려고 하는 찰나에 좀 어떻게 나왔냐 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는데 보시더니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누그러지고 편안한 이제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그냥 일사천리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오히려 그렇게 안정적으로 촬영이 된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좀 더 재미있고 좀 제가 하고 싶은 촬영까지도 할 수 있게 돼서 그렇게 촬영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나중에 밥까지 얻어먹을 정도로 아무튼 잘 촬영이 마무리됐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굳이 이런 뭐 이렇게 일담을 말씀드리냐면 기존에 이렇게 촬영을 했을 때 그렇게 뜨는 첫 컷이 첫 컷에 대한 그 중요성을 몰랐었는데 이 촬영 때 아무래도 좀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촬영에 그랬기 때문에 더 저는 좀
좀 더 의미가 있어서 이런 거를 이제 제 일담으로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자극적인 시안에 집중하지 말고 나만의 방식으로 인물을 해석해보자. 야, 계속 같은 이야기의 연장선인데요. 일단은 사진을 처음에 찍게 되면 어떤 식으로 찍자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일단은 뭐 스냅 사진처럼 그냥 이렇게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진행이 됐을 때 정해진 일단은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정해진 가이드 시안이 있으면 이제 그거에 맞춰 가지고 하겠지만 이제 조금 이제 그 상황이 느슨하거나 그런 시안 같은 게 좀 별로 없는 상황이라면 저의 이제 작가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 그냥 저의 정체성에 맞는 그런 작업들을 좀 부합해서 해드리면 이제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엔 작가의 특성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분이죠.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선이 굵고 왼쪽 사진을 보시면 선이 굵고 되게 좀 굵은데 좀 부드러운 인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도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막 좀 잘 웃으시고 편안하게 오히려 저보다 뭐 이렇게 모든 이제 분위기를 좀 편안하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뭐 촬영은 또 편안하게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잘생기셨고 다양한 이미지가 나올 수 있을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스타일링을 좀 머리를 좀 뒤로 굽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머리를 좀 깔끔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조명이나 이런 세팅을 좀 바꿔서 이렇게 작업을 해봤고 좀 약간 노려보는 듯한 그런 이제 요청을 드렸더니 이렇게 이제 사진 표현이 되었고요. 지금 보시기에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스산하고 약간 뭐 좀 쎄한 느낌의 그런 느낌을 담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개그맨이시고 희극 배우로 이렇게 계신데 현장에서 피드백이 굉장히 좋으셨고 뭐 좀 밝게 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뭐 촬영을 할 때 뭐 각종 제스처나 뭐 익살스러운 표정을 해주셔서 아무튼 뭐 이렇게 좋은 사진이 좀 나왔는데, 이렇게 잘생기신 분이 조금 다른 느낌으로 제가 또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 좀 어떨지 좀 궁금하기도 해서 또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어둡게 좀 남성스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는데 굉장히 만족하시고, 사실 평소에 이렇게 재밌는 모습으로만 살고 계시다가 이렇게 좀 멋있는 모습이 나오니까 뭐 자기한테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시면서 이제 저한테 굉장히 고마움을 표현하셨는데요. 마침 이제 같이 여자친구분도 같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분 역시 놀라시면서 굉장히 만족하셨던 그런 촬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물의 그 느낌이나 그 인상 묘사를 이렇게 바꾸는 방법들이 뭐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가장 조금 핵심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조명은 뭐 다양하게 쓰시지만 기본적으로 많이들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왼쪽부터 스플릿, 루프, 렘브란트, 파라마운트 뭐 이런 조명의 그러니까 빛의 위치죠. 빛의 방향, 그리고 빛의 방향이 인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정리가 된 건데, 대부분의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뭐 패셔너블나 그냥 인물 사진, 뭐 그런 상업 사진, 뭐 그런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그러니까 빛의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베이스를 깔고 그 톤 앤 매너를 이렇게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왼쪽부터 보시면 이제 스플릿 그 라이팅은 대부분 서양 분들이 많이 이렇게 촬영을 하시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서양 분들이 많이 촬영을 하시는데 동양 분들에게는 잘 안 어울리는 그런 라이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루프라이트와 렘브란트가 있는데, 루프라이트와 렘브란트 그 라이팅의 차이점을 보시면, 루프라이트는 코끝의 그림자만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이제 그 볼에 있는 그림자와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그 차이점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빛이 정면에서 살짝 좌측이나 우측 그 위에서 떨어지는 빛인데, 뭐 예를 들어서 태양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앞에 있는 형광등이나 뭐 그런 빛들이 어떤 위치에 있고, 인물의 얼굴 각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인물의 그 느낌이 느낌이 아니라 그런 표현들이 좀 다르게, 인상이 다르게 표현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터플라이는 그냥 위에서 정면에서 떨어지는 빛인데, 사실 가끔 쓰지만 저는 최근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빛의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빛의 방향을 가지고 굳이 제가 그 조명을 굳이 써서 하는 촬영 아니더라도 자연광의 빛이 이런 위치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코 그림자를 보고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잘 염두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그 모델을 위치를 바꾼다든지 하시면은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기본 조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조명, 굳이 그래도 또 조명을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조명은 크게는 두 가지로 순간광과 지속광 조명이 있는데, 순간광 같은 경우에는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제가 보여드릴 거는, 네, 순간광 조명, 그 다음에 지속광 조명, 텅스텐과 할로겐 조명이 있고, 요거는 지금 나열된 장비들은 이제 제가 사용하는 장비들이고요. 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분위기를, 그거에 맞춰서 이게 조명에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쉐이핑 툴이라고 하는데, 이런 액세서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하고 많은 액세서리들이 있지만, 제가 사용하는 그런 장비는 거의 접이식 뷰티 디시와 엄브렐러, 그 다음에 이제 옵티컬 스노트들을 많이 쓰는데, 접이식 뷰티 디시와 엄브렐러를 쓰는 이유는 휴대성과 무게가 가볍고 휴대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기동성도 좋고요. 그래서 또 채비를 좀 단촐하게 해야 할 때 그렇게 좀 이 툴들을 좀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이게 조합을 해서 이제 촬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장비를 썼을 때 이런 느낌이 나오는지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왼쪽과 오른쪽 같은 분이시고, 네, 같은 날 촬영을 한 건데, 왼쪽 사진은 순간광 조명과 그 다음에 이제 엄브렐러의 위치를 잘 바꿔가면서 이렇게 촬영을 했고요. 광원을 넓게 해가지고 멀리, 그러니까 벽에 쐈죠. 벽이나 정말 넓게 해가지고 피부 질감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리터칭도 이제 그에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워낙에 또 피부도 좋으신 분이라 거의 만진 건 없었고요. 네. 그다음에 오른쪽 사진은 조명, 같은 순간광 조명에 노란색 컬러 젤이라고 하죠. 아니면 셀로판지 노란색 이런 거를 이렇게 대가지고 전체적인 발색을 조금 노랗게, 좀 해질 무렵의 느낌이 나게 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식으로 촬영을 해봤고, 약간 심미적인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정면을 보는 사진이 아니라 조금 측면으로 다른 곳을 보고 이렇게 약간 포즈를 취하게 연출을 했습니다.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진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 사진은 마찬가지로 이 사진은 할로겐 지속광 조명, 그러니까 형광등 같이 이렇게 계속 켜져 있는 조명으로 촬영을 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야외가 아니라 이제 외부 스튜디오에서 제가 출장을 가서 촬영을 한 사진인데,
좀 어둑할 무렵이었고 조금 날씨가 좋지 않아서 제가 예상했을 때는 일몰의 그 좀 따뜻한 느낌, 그 해가 지는 느낌의 이미지를 담고 싶어서 준비를 해갔었는데 막상 해가 없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비슷한 느낌으로 제가 좀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요 장비를 좀 활용을 해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왼쪽 사진 같은 경우 보시면은 저렇게 동그랗게 그런 조명이 보이시죠? 그래서 약간 타들어오게 하는 빛을 좀 산란하게 해서 조금 부드러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었고, 뭔가 좀 심미적으로 느껴지는 게 많게끔 이제 좀 그런 촬영 그 구도나 뭐 이런 걸 맞춰서 촬영을 해봤는데 좋은 결과로 제가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할로겐 조명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촬영 환경은 그냥 일반 스튜디오였고, 게다가 이거는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로겐 조명에 그 우드락 보드 같은 걸 대가지고 요거를 우드락 보드 같은 걸 대가지고 조금 이제 빛의 느낌을 조금 더 자연광스럽게 이렇게 연출을 하려고 해봤고요. 마찬가지로 보드 말고 다른 이런 선 같은 그런 도구나 소품들을 이용해서 해가 이제 들어오는 한낮에 빛을 받은 그런 여성의 모습으로 이렇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네. 네, 같은 지속광 텅스텐 라이트에 쉐이핑 툴을 달리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왼쪽은 아무 뭐 쉐이핑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찍었고, 그 다음에 직광으로 찍었고, 네. 오른쪽은 이제 우드락 보드에 C스탠드에 걸어서 이제 그림자를 조금 만들어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같은 보드의 그러니까 사진은 아니죠. 예. 뭐야? 어디서부터 끄니? 아, 됐나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연결이 잠깐 끊겨가지고. 네. 그래서 두 사진은 같은 텅스텐 라이트에 왼쪽은 이제 그냥 아무 툴 없이 그냥 이렇게 직으로 이렇게 쏜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우드락 보드를 C스탠드에 걸어서 이제 그림자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작업을 하였고요. 두 사진은 이제 풍기는 분위기는 비슷한데 색감과 톤의 차이로 이제 미묘하게 인물의 인상이 조금 달라지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드락을 이제 걸어서 촬영할 때에는 요 그림자의 그 농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 농도는 인물과 카메라와 그리고 그 조명과 그런 우드락의 이제 거리에 조절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림자의 그 농도, 어두움 이런 거를 좀 조절을 할 수 있어서 이제 요거를 좀 맞춰서 테스트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이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것은 이제 순간광 조명으로 이제 촬영을 한 건데, 이제 조명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건데, 좌측 사진은 이제 순간광 조명으로 엄브렐러를 이용해 가지고 촬영을 했고요. 엄브렐러도 이제 그 뱃살을 깊게 이제 조명에 넣어 가지고 많이 퍼지지 않고 조금 빛이 엄브렐러 일지연정 빛이 퍼지지 않게 모이게 해서 최대한 조금 좀 센 느낌으로 작업을 해봤고, 인물을 이제 배경과 멀리 떨어뜨려 가지고 배경은 좀 어둡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네. 오른쪽 사진은 순간광 조명 3개를 사용하였고요. 인물의 몸 방향 이제 상단에서 이제 접이식 뷰티 디시를 이제 가까이 줘가지고 이제 이분의 얼굴이 굉장히 좀 동그랗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조금 네모난 얼굴이신데 그런 얼굴의 모양을 최대한 좀 샤프하고 좀 날카로운, 최대한 날카로운 이미지, 그리고 좀 댄디한 이미지로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조명을 주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인물의 이제 루프라이트, 아까 보셨던 루프라이트로 그 메인 라이트를 이제 그 접이식 뷰티시로 준 다음에 뒤쪽에서 배경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제 반도와 순간광 조명으로 그렇게 쉐이핑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에 따로 조명을 주어서 배경을 밝게 해서 이렇게 사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같은 날 동시에 이렇게 찍으신 거고요. 바로 면도를 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촬영을 하셨습니다. 여담이지만은 저희 작업실에서 이렇게 면도를 하셨는데 네,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이 사진은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왔죠. 네, 왼쪽은 이제 순간광, 마찬가지로 순간광 조명에 우산을, 그러니까 엄브렐러를 조금 넓게 펴서, 넓게 이제 좀 깊게 넣지 않고 이제 바깥으로 좀 빼서 빛이 좀 넓고 더 산란되게 만들고, 그 앞에 디퓨저까지 씌워가지고 이렇게 좀 찍은 사진인데요. 배경과 좀 가깝기 때문에 배경에도 그런 조명의 빛이 영향을 미쳐서 일석이조죠. 그래서 한 조명으로 배경도 이렇게 밝게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얼굴도 선명하고 깨끗하게 잘 나온 사진이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은 지속광, 반대로 지속광으로 좀 무드 있고 조금 그런 윤곽이 살아있는 사진을 만들었는데, 오른쪽에는 그 할로겐, 지금까지 계속 써왔던 할로겐 라이트를 오른쪽에서 루프 느낌으로 이렇게 하나를 준 다음에 반대쪽 살짝 옆에서 LED 조명이 살짝 들어와서 조명의 색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인물의 입체감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도 해볼까 해서 찍은 사진인데, 뭐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고 나 이렇게도 찍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식으로 좀 작업을 많이 해드렸던 그런 사진입니다. 네, 이거 되나?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직광 사진. 네, 직광 사진이 아니구나. 스피드라이트, 스트로보라고 하는 클리본 스트로보를 이용한 사진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사실 요새 나오는 스피드라이트들이 워낙 좋아가지고 광량도 풍부하고 이제 좋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따로 이렇게 외장 조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스피드라이트를 좀 적극 구비하셔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면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데 좀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라이트 활용은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그에 맞는 툴도 많지만은, 저는 그냥 반사라든지 벽에 반사라든지 천장 반사라든지 그런 거는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직광, 네, 스피드라이트는 직광 위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직광 사진은 인물을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그 이미지가 그런 게 있는데, 직광 사진 좀 더 인물을 이체감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서 이런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이 꼬이네요. 네. 네, 아무튼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스피드라이트 빵조명, 직광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를 그런 거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서, 네, 이런 식으로 좀 재밌는 연출을 할 때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인물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드러나게 촬영하고 싶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냥 제가 현장에 많은 애로사항과 제가 느끼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조금
좀 들려드렸을 때 좀 제 개인적으로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네, 이게 불필요한 인원은 최소화하고 시간도 많이 확보하는 게 뭐 당연한 말이죠. 네, 근데 조금 그런 거를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모델과 이제 저의 이제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갖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계시면 당연하게 신경이 분산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원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뭐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쓰는데 필요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가에 따라서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라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별도의 장소에 있도록 좀 유도를 한다든지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정말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내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정말 많이 갖는 것, 최대한 많이 갖고 어떤 사진이 좀 더 좋을지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정말 진짜 사람이 많다고 해서 사진이 좋아지는 경우는 많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 실예를 한번 드리자면 최근에 어떤 어머니와 이제 어떤 촬영하실 분이 같이 오신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사실 그런 촬영이 있는지는 모르고 금방 끝날 줄 아시고 뭐 사진관에서 이렇게 찍나 보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오셨던 것 같고, 이렇게 모델분은 그래도 인생 사진 정말 잘 나온 그런 예쁜 사진 남기고 싶어서 오셨는데, 아무래도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못하냐 뭐 재촉하시고 자꾸 막 이렇게 하시니까, 안 그래도 표정 좀 긴장되고 저도 지금 이렇게 찍는 게 긴장되지만 이게 하시니까 이게 표정은 계속 안 좋아지고 엄마는 계속 재촉하고 뭐 또 시간은 또 이렇게 흘러가고 이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진은 어쨌든 잘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에는 두 분이 엄마 저리 가 하더니 싸우셨어요. 그러더니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좀 사진도 안 나오고 있고 두 분은 싸우시고 이거 내 탓인가? 막 이렇게 굉장히 좀 트라우마가 좀 생길 정도로 좀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는데, 뭐 사실 이제 결국에는 엄마가 이제 먹을 거 사들고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먹고 가라면서 이렇게 좀 분위기는 풀어지고 뭐 마무리는 잘 하긴 했지만 그런 게 참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인물과 그러니까 사진가가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광고 현장과는 좀 다르게 이제 다르죠. 그래서 인물 프로필 사진은 되도록이면 뭐 좀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하는 것도 추천드리고, 네, 저도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다 바탕으로 이제 눈에 좀 잘 들어오는 인물 사진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그냥 어찌 보면 좋은 사진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하는 생각이 드는 거는 첫 번째로 구도와 구성이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명암 대비가 분명하고 보색 대비 컬러감을 갖는다. 좀 말이 좀 그런데 아무튼 네, 어쨌든 선명한 사진이어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이제 얼굴에 환하게 빛이 들어오고 눈망울이 선명하고 이제 또렷해야 된다.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네, 이제 또 사진을 보시면, 네, 이제 구도와 구성이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나머지 쓸데없는 거는 좀 자르자. 그러니까 구도 같은 경우도 뭐 주변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오브제나 이런 게 있지만 그게 사실 사진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좀 잘라서 찍고 그냥 인물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도와 이제 구성으로 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나. 네, 이제 그렇게 한번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명암 대비가 분명하고 색감이 맑고 진하다. 네, 조금 쨍한 사진을 말씀드리고 좀 더 진한 사진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사실 인물은 대부분 살색이죠. 살색이고 그냥 좀 밋밋한 색을 가지고 있는데, 살색은 흑백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흑인, 백인, 황인 뭐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냥 우리 같이 그냥 동양인 기준으로 했을 때 대부분 좀 칙칙한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컬러감이 있는 그런 액세서리나 의상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을 하시면 아무래도 좀 사진이 좀 더 진해지고 좀 그렇게 잘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인물 사진을 이제 돋보이기 위해서는 이제 인물은 이렇게 서 있죠. 서 있고 이렇게 일자로 돼 있다 보니까 세로로 이제 프레임을 잡고 이렇게 촬영을 하시면 좀 더 이렇게 부각돼서 인물을 부각돼서 이제 촬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도와 구성을 구성하실 때 머리 위에 공간, 그 헤드 스페이스를 조금 덜 남기고, 그쵸? 덜 남기고 좀 꽉 차게 찍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망원 사진일 때 조금 더 좀 편하기도 한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인물을 꽉 차게 해서 좀 클로즈업 된 사진을 찍으면 조금 더 좋다. 네. 그리고 얼굴이 환하게 빛이 들고 눈이 선명하고 또렷해야 된다.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진 보시면 정말 얼굴이 환하고 눈이 선명하고 또렷하죠. 네. 이거는 야외에서 그 반사판을 대서 촬영한 사진인데, 네. 이렇게 얼굴이 쫙 밝고 환하면 인물이 잘 들어오죠. 네. 그리고 이제 요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런 컨셉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진의 의도 같은 게 보이기 때문에 좀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대신에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인물보다는 이제 주제가 많이 보여서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 사진 보시면은 어떠세요? 그냥 인물이 막 보이고 이렇지는 않고 이런 앞에 보이는 뭐 빨간 신발이라든지 그런 게 더 보이지 않으시나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이제 체크하시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작가의 의도나 분위기나 어떤 그런 것들을 풍기기 때문에 인물의 얼굴이 막 보이고 이런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도 감정 표현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할 수는 있다. 네, 이런 거를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일반인분들이나 이렇게 찍으실 때 야외에서 인물 사진을 찍는 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밖에 나갈 수 있는 게 조금 더 많아져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역광은 드라마틱하다. 네, 정말 저는 역광 사진 성애자라고 할 정도로 역광 사진을 좋아합니다. 네, 아까 초반에 보여드린 그런 순광 사진, 그런 스튜디오 조명을 쓰는 사진은 아무래도 그 없는 빛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순광을 많이 조명을 쓰는 사진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제가 야외를 나가게 되면 거의 뭐 조명이나 이런 건 사용하지 않고 그냥 거의 빛의 방향을 보고 그냥 맞춰서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역광을 잘 활용하면 이제 좀 더 풍성하고 예쁜 이미지를 담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어떤 신비감이라든지 드라마틱함 그런 이제 인물의 아우라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현장에 따라서 좀 즉흥적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역광을 잘 활용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반사판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반사판이 없으면 뭐 흰 티셔츠나 뭐 비닐을 사용하더라도 그렇게 촬영을 하는데, 저 왼쪽과 오른쪽 이미지를 보여드린 이유는 왼쪽 같은 경우랑 오른쪽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역광 사진을 촬영을 할 때는 인물의 뒤에 좀 어두운, 그러니까 그 빛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는 어두운 그 구조나 건물 혹은 그런 어떤 것들이 있으면, 나무 같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배경과 분리가 좀 더 쉽게 일어나고 역광임에도 선명하다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쪽 왼쪽 사진이랑 오른쪽 사진 보시면 뒤에 이렇게 건물이 없었다면 아무래도 뒤가 하늘로 하얗게 날아가거나 해서 인물의 그 머릿결에 이렇게 좀 이렇게 황금빛의 그런 그런 드라마틱한 우아한 느낌은 아무튼 그런 느낌은 표현이 어려웠겠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역광으로 찍다 보면은 초점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네, 니콘 D850 초점이 매우 잘 맞았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좀 더 서사적이고 좀 드라마틱한 그런 이미지를 찍기 위해서는 역광에 배치를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역광인데요. 네, 이렇게 역광을 찍을 때 아까 뭐 그 뒤에 구조물이나 배경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그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역광을 좀 활용하는 팁 같은 거를 좀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걸 좀 만들어 봤는데, 왼쪽 사진 보시면 이게 겨울이죠. 겨울인데 이제 제가 이제 눈을 조금 날려서 집어 던졌죠. 사실 집어 던져서 떨어지는 빛에 눈이 산란 이렇게 보케처럼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연출을 한 사진인데요. 지금같이 이제 여름이 다가올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스프링클러나 뭐 분무기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뭐 컷들이 좀 많았는데 인물 표정이 이 사진이 가장 그래도 좀 더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서 이 사진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보면은 비눗방울이 살짝 밑에 날리고 있죠. 비눗방울이 이제 이렇게 가까이 오면은 좀 그 비눗방울이 예쁘게 보케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잘 하시고서 인물을 조금 잘 그 빛의 방향을 잘 맞춰서 촬영하시면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웃는 모습이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영화가 있는데, 이 웃음이 제가 봤던 웃음과 그때의 웃음과 드라마에 나왔던 웃음과 좀 비슷해서 저가 좀 소장하고 있는 그런 좋은 사진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날파리 엄청 많고 막 파리도 많고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감성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역광에서 이런 것들을 좀 부각해서 인물 사진에 조금 이렇게 좀 부합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게 한번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이 사진은 필름 카메라로 찍었는데 역시 니콘 핀 잘 잡습니다. 네, 좋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날씨가 좀 다양한데, 이제 비 오는 날에 대한 비 오는 날 혹은 이제 흐린 날 이럴 때는 좀 어떻게 사진을 좀 찍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비 오는 날은 사실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을 더 많이 찍으러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비가 오면은 비에 젖어서 나무나 뭐 건물, 땅, 뭐 풀잎 모든 것들이 좀 더 발색이 진해집니다. 좀 더 깨끗해지고요. 진해집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구름이 끼었기 때문에 빛은 더 부드러워지죠. 이제 이럴 때 빛이 부드러운 상태에서 이제 숲이나 혹은 뭐 어떤 뭐 그런 건물이나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구름이 큰 디퓨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인물의 그 피부 표현이나 얼굴 그런 게 좋아서 이렇게 잘 활용을 하고 있고, 네, 대부분 네, 이거 넘어가자. 네. 그리고 맑은 날에는 뭐 반대로 쨍한 날은 또 쨍한 날대로 좀 이렇게 나름의 또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빛과 그림자를 활용한 사진을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 사진 보시면은 좀 이렇게 누워 계시죠? 이 사진을 보여드리기 전까지는 얘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눕게 만든 거지, 막 의구심과 막 이렇게 경계를 막 많이 하셨는데, 찍힌 사진을 보시고는 만족해 하시면서 아, 이런 거였구나 하시면서 좋아하셨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빛과 그림자를 잘 이용하시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인물을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그 빛의 4가지 방향에 따라서 인물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좀 위치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그거를 맞춰서 한번 촬영을 해보시면 충분히 정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좀 재미있게 뭐 그림자 연출을 해본 건데 2장을 찍어서 1장을 이렇게 좀 입힌 거죠. 네, 그냥 이런 식으로 재밌는 사진도 가능하다. 네,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팁을 좀 하나 더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카메라 같은 경우는 필름 카메라 이외에 디지털 카메라랑 DSLR과 미러리스가 있는데, 미러리스나 DSLR은 이제 흑백 모드가 가능하죠. 그래서 촬영된 결과물이 흑백으로 이렇게 리뷰 되게끔 이렇게 그렇게 세팅을 하고 촬영을 하면은 인물의 그냥 본연의 그 얼굴 표정이라든가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그게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세팅은 로우 파일로 하고, 로우로 촬영하신다면 로우 파일로 해놓고 촬영 자체는 그 픽처 컨트롤이죠. 픽처 컨트롤은 흑백으로 해놓은 다음에 그냥 찍으면 사실 로우 파일은 그냥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컬러로 만드는 것도 뭐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결국에는 그냥 결과는 같은데 내가 촬영할 때 나는 핵심만 보고 촬영하는 그런 게 돼서 저는 이게 적극적으로 이런 방식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 그렇게 찍는 건 아니지만 사실 처음 본다든지 이 사람 처음 봤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좀 감이 안 올 때 이렇게 주변에 현란한 뭔가 있다던가 옷이 빛이 현란하다던가 색이 뭐 여러 개 뭐 파랗고 빨갛고 뭐 이런 게 뭐 얼굴에 묻는다던가 이러면 표정 같은 게 또 안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거에 또 현혹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배제하고 이렇게 인물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날은 처음 뵀는데 이렇게 뭐 너무 밝고 이렇게 그 빛이 너무 밝아서 카메라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좀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하고 좀 파악을 하려고 이렇게 흑백 모드로 바로 바꾼 다음에 좀 찍어보고, 아, 이런 얼굴형을 가진 사람이고 뭐 빛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내가 봤을 때는 이쪽에서 오는 줄 알았는데 왼쪽에서 오는 줄 알았는데 오른쪽에서 오는구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좀 더 바로 옆으로 조금 옮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굴을 좀 더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좀 했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아무튼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 저도 누군가 좋은 선배님들한테 배운 꿀팁이라서 이렇게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새삼 자료를 모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제가 지금껏 해왔던 작업들에서 이제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저에게 이제 피사체가 되어주시고 저를 이제 촬영하는데 도움이 되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난생 첫 강의,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사진을 가르친다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많이 떨리고 버벅이고 말도 꼬이고 그랬는데 정말 봐주셔서 감사하고, 네, 앞으로 하시는 일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광고 하나 보시고 그다음에 질문글 올려주시면 제가 답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네, 질문글이 있으시면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글은 없다. 네. 아, Z렌즈. 네, Z렌즈면 최근에 인물, 야외 촬영 인물 특별히 선호한 거. 최근에 제가 50mm 렌즈를 구매를 했는데요. 네, 1.8S 렌즈라고, 그게 예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 사봤는데 그때는 너무 쨍해서 좀 별로인가 싶어가지고 좀 사용을 안 하고 나중에 그냥 팔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사서 좀 써보니까 너무 좋은 렌즈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렌즈 한번 정말 추천드리고, 본래는 그 상위 레벨의 뭐 점인가 이런 게 있는데 그 렌즈도 정말 사고는 싶었는데 비용도 너무 비싸고, 그리고 그 1.8 렌즈와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본사에 가서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테스트까지 해봤는데 1.8 렌즈 정말 좋은 렌즈여서 그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85mm 1.8S인가요? 그것도 정말 좋다고 하셔가지고 그것도 좀 구매를 좀 고려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스트로보 사용 시 초보라서 하얗게. 네. 저는 스트로보는 저 같은 경우는 TTL 모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막 M 모드로 이렇게 좀 수동으로 또 조작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스트로보는 그냥 TTL이 좀 잘 나오고, 근데 TTL에서도 이제 그 노출 조작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로보 촬영을 하실 때는 그냥 단순하게 스트로보만 찍을 때도 있고, 거기에다가 추가 조명으로 같이 좀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광일지언정 옆에서 살짝 더 빛이 들어오면 좋을 때도 있어서 그런 것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광동조를 하면 되겠죠. 네. 최애 렌즈. 네, 최애 렌즈는 저는 58mm N 렌즈를 정말 좋아하고요. 1.4 렌즈고, 그 렌즈가 사실 제가 갖고 있는 렌즈 중에서 가장 오래되기도 했고, 지금 한 번은 차가 밟고 지나간 적도 있었는데 대물 렌즈 깨졌는데도 어떻게든 고쳐가지고 지금도 잘 쓰고 있는 렌즈입니다. 그리고 105mm 렌즈도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105mm 같은 경우는 제가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105mm가 마크로가 있고 105mm가 이제 그런 렌즈가 N 렌즈가 있는데 마크로 105mm도 굉장히 또 인물 묘사하는데, 특히 뷰티 사진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데 좀 좋아서 잘 쓰고 있고, 얼굴이 좀 예쁘게 나온다고 해야 할까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렌즈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 저도 어려워요. 저도 조명 쓴 지 정말 얼마 안 돼가지고, 네, 맨날 처음에는 저 현타 와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한 4가지 그런 빛의 방향, 그거를 참고하고 나서부터 조금 확실히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빛의 그 방향에 대한 거, 그냥 코 그림자가 어떻게 떨어지게 내가 뭐 어떤 식으로든 어떤 조명이든 세팅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 나머지는 이제 배경이나 뭐 이런 거의 문제지, 인물에는 사실 그런 빛의 방향 이런 것만 이제 잘 찾으시면 되지 않을까. 네. 패션 사진 하실 때 설정값. 패션 사진이 뭐 패션 사진 목적이 좀 다르잖아요. 인물을 찍는 게 아니라 이게 의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찍는 건데, 그거에 부합하는 이제 조이개값.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물 사진 찍을 때는 뭐 날려서도 찍으시고 쪼여서도 찍으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F8 대부분 많이 쓰는 중렌즈 F8를 많이 이렇게 활용하시고, 뭐 정말 더 조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또 제가
일전에 좀 굉장히 유명하신 뭐 패션 작가님 그 스튜디오에 좀 갔다가 보니까 125분의 1, 8.0, 네, 8.0, 네, 1.8이라고 했나요, 제가 혹시? 네, 8.0 조리개를 쓰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촬영 소통 노하우 전문 모델들도 그렇지만 혹시 보통 일반 모델 촬영하실 때 포징 같은 거 저 같은 경우 일단은 웃깁니다. 네, 모델 처음 만나면 웃길 수 있으면 웃기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 아까는 첫 컷을 얘기했지만 첫 컷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 역량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긴장을 또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웃길 수 있으면 좀 웃기는데 대신에 이제 선은 넘지 말아야 되죠.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은 절대 얘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뭐 그렇게 좀 편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약간 뛴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사람을 좀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그런 걸 하면, 들썩들썩하게 만들면 이게 저도 좀 어디서 주워 들은 건데 뇌가 흔들린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머리가 왔다 갔다 하면 뭐 이게 좀 뭐 그 인체에서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그게 좀 현상이 생겨서 좀 풀어지고 정말 이게 사람이 좀 릴렉스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징 같은 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하죠. 먼저 그냥 보여주죠. 보여주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해봐. 아니면은 그 분위기 유도도 영화 이야기 많이 하면 좋고, 음악.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영화나 뭐 그냥 그런 대사 이런 걸 많이 먼저 막 합니다. 뭐 밥은 먹고 다니냐 뭐 이런 식으로 표정을 해라.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네, 좀 유도를 하는 편이고,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나머지 네. 네, 질문이 더 없는 것 같은데 빨리 끝내자는 소리겠죠. 네. 오늘의 니콘 스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